팔자 필러 이거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시술로 완벽하게 없앨 수도 없고요. 팔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피부대장 도블리TV의 도블리입니다. 오늘은 팔자 주름에 관련해서 원장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채널의 두 번째 출연이죠? 그렇죠. 네, 자주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걸 잘 몰라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원장님도 이제 고민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팔자 주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팔자 주름. 원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고객님들이 저에게 여쭤봤던 걸 여쭤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팔자 주름 일단 왜 생기는 거예요, 원장님? 팔자 주름은 뭐 표정 주름이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사실 팔자 주름을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근데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팔자 주름이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눈에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죠. 생기는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노화에 의해 생기는 피부 처짐, 그래서 접히는 거, 그게 팔자 주름의 첫 번째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화가 되면서 우리 얼굴에 특정 부위에 지방층이 좀 빠지는 경우가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팔자 부위에 지방 볼륨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흘러내린 피부에 접혀가지고 팔자 주름이 더 부각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돼서 내원하시죠. 그러면은 원장님 말씀은 일단은 이쪽이 노화로 인해서 지방이 빠진다. 그러면서 꺼지면서 동시에 피부가 처지면서 접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팔자주름이 고민되셔서 오시면은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 보톡스를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주름 생각하면 다 보톡스를 생각하시잖아요. 보톡스를 해야 되는지, 필러를 해야 되는지, 실리프팅을 해야 되는지, 레이저 리프팅으로도 가능한지 여쭤보시는데 원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 팔자주름에는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될 거는 필러예요. 왜냐면은 지방이 빠졌잖아요. 지방을 대신할 수 있는 거를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난 그걸로도 만족을 못 하겠어. 사실 이제 꺼진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사실 그쪽에서 이제 당겨서 처진 피부를 당겨 올려줄 수 있는 실리프팅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 이제 방금 설명하신 게 실리프팅 또는 필러잖아요. 네. 보톡스로는 이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톡스는 최근에는 팔자에 이렇게 보톡스를 놓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해요. 당긴다고 하는데 요 잡아 당기면서 요 안쪽이 조금 더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많이는 아니고 아주 소량의 보톡스를 여기다 이렇게 놔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최근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 아직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럼 팔자주름에는 보톡스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실리프팅 또는 필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원장님은 어떤 거를 추천하세요? 저는 각자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얼굴 타입에 따라 조금 달라요. 팔자를 봤을 때 이게 피부 처짐 때문에 처져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접힌 건지 아니면 볼륨이 없는 건지 그거 두 개를 이제 판단해야죠. 근데 사실 대부분 좀 이제 복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꼽자. 그럼 저는 필러를 먼저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필러로 안 되면 그때 실리프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팔자 주름은 일단은 1순위가 필러,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해결이 조금 미비하면 실리프팅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레이저 리프팅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나요? 사실 레이저 리프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은 그 지금 당장의 상태를 막 드라마틱하게 개선해 주지는 않아요. 실리프팅이 당겨 올리는 만큼 당기지는 못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두 가지는 좀 꾸준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은 앞으로 더 나빠질 거를 많이 막아줘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열점을 만들어서 피부를 달라붙게 만들고 새로운 콜라겐을 합성시키면서 앞으로 처질 걸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써마지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30대, 40대가 되면은 피부에 콜라겐이 빠지면서 흐물흐물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피부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거 이제 안 접히게 탱탱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최대한 그런 흘러내려서 접히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죠.
아무래도 제가 팔자주름을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건 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레이저 리프팅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레이저 리프팅은 지금 내가 레이저 리프팅을 해서 막 뭔가를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1년에 뭐 한 번, 뭐 3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냥 꾸준히 해주시는 거예요. 처지는 거를 점점 끌어올려주면서 리프팅 관리로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핫한 게 있잖아요. 주베룩. 아, 네. 주베룩 요즘에 팔자에 많이 하는데 네네네. 주베룩하고 필러는 좀 많이 다른가요? 그 주베룩, 그러니까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러랑 놓고서 이제 장단점을 비교를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유지 기간.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 한번 콜라겐을 생성하게 되면은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까지도 이제 효과가 지속이 돼요. 만들어진 콜라겐이 채워주니까. 근데 단점으로는 한 번 시술이 아니라 한 3번 정도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은 단점이겠죠. 그리고 볼륨 채워지는 자체로만 놓고 보자면은 필러가 더 잘 채워져요. 그래서 나는 단기간에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한 번씩 확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러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자연스러운 볼륨으로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럼 주베룩 볼륨이나 아니면 울트라콜 같은 콜라겐 필러들 그런 것들을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방금 생각해봤는데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처져서 접히는 거는 레이저 리프팅으로 예방을 하면 되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팔자 주름에 지방이 빠져서 얇아진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 뭐 주베룩 볼륨이나 울트라콜 이런 걸로 좀 예방이 되는 건가요? 걔네는 예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 나이가 들면 살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얼굴 살 빠지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우리 자연의 섭리, 신체의 노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나쁜 걸로 보고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방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다만 그 속도를 우리가 느리게 해주는 거죠. 슬로우 에이징.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레이저 리프팅 같은 것들로 그런 거를 좀 막아주는 거죠. 사실은 결국에 피부과는 드라마틱하게 이뻐지게 하는 곳보다는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나이는 드는데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멋지게 나이 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피부과잖아요. 맞습니다. 네. 팔자주름 여러분들 그렇게 관리하면 된답니다. 혹시 또 원장님 팔자주름에 대해서 또 안 생기게? 아니 최대한 좀 팔자주름 막아줄 수 있는 뭐 팁 같은 거 있나요? 글쎄요. 다 얘기했나? 이런 팁을 풀면은 팔자주름이 없으셔가지고 우리 병원에 안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근데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네요. 안 웃으면 되나? 또 안 웃고 살 수가 없으니까. 또 팔자주름이 아예 없는 거는 사실 또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맞아요. 옛날에 제가 강남 쪽에서 일할 때 부원장으로서 좀 과도한 시술을 뭐 해달라고 뭐 요청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해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원장이니까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굳이 하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지만은 제가 부원장인 입장에서 그거를 다 거절을 하게 되면은 그 병원에 피해를 주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과도하게 좀 시술을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굉장히 많이 넣으면은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팔자주름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빵빵해지면은 부자연스러워요. 표정 자체가. 원숭이 같아 보이는 거죠, 원장님?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우리가 팔자를 없애기 위해서 뭐 본인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없애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결국에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나이 들 수 있는 곳이 나이 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 피부과다 라는 거는 피부과 갈 때마다 언제든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팔자 주름이 생긴 거를 없앨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원장님 강남에서 같이 근무했었잖아요. 네. 많이 봤거든요. 너무 과하게 이제 막 필러를 채워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 원장님 성향이 이제 그런 스타일의 성향은 아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너무 과하게 많은 걸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피부과 가서 관리하고 심해지기 전에 그리고 혹시라도 심해졌다면은 제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이제 과하게 하는 병원들이 워낙 많아요.
과하게 하는 곳이 워낙 많으니까 진짜 좀 검증되고 좀 이제 진실된 병원에 가셔서 이제 팔자 관리나 아니면 뭐 필러 이런 것들 뭐 채우고 싶으면 그렇게 채웠으면 합니다. 원장님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 홍보 빼고요. 안 돼요. 병원 홍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팔자 필러 이거 완벽하게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시술로 완벽하게 없앨 수도 없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내가 너무 나이가 들고 이제 팔자 부분이 짙어져가지고 노화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기 위함이지 팔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없앤다기보다는 조금 완화시킨다. 네, 그게 맞죠.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피부대장 더블리였고요. 앞으로도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조금 제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받는 이제 고객님들의 그 고민들을 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자주 마련할 테니까요. 자주 찾아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